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K-팝과 김치를 넘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한국의 물결이란 제목의 스페인 패션 잡지 베니티 페어에 올라온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에서 현재 가장 한류에 적극적인 나라가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작년에는 영국에서 엄청난 한류 기사를 쏟아내더니 요즘은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한류 기사를 쏟아냅니다. 이 조류가 스페인으로 서서히 넘어가는 듯 합니다. 제가 한류 소식을 전해드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심도 있게 한류를 다룬 스페인 기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기사가 너무 길어서 이 기사는 두 파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페인이 바라보는 한류의 역사이고 두 번째는 스페인에 부는 한류,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스페인이 바라보는 한류의 역사는 오전에 전해드렸고 지금부터 두 번째 파트 부분 스페인에 부는 한류를 보시겠습니다. 한류의 역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손에 손을 잡고 전 세계 대중문화가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1945년 해방된 후 한국 정부는 일본이 떠난 한반도에 주요 문화적 영향을 주는 서양음악과 영화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당시에도 부드러운 문화의 힘을 행사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후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 회복과 현대화는 1960년대 시작되어 이후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1988년 서울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렸고 2년 후 해외 영화의 시장이 열렸고 젊은이들은 댄스 음악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눈은 외국을 바라보는 눈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1994년 주라기 공원이 현대자동차를 판매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IMF에 빚을 지게 되었고 20억 달러에 달하는 227톤의 가정에 있는 보석과 약혼 반지 등의 시민들의 금기부 캠페인이 등장했을 때 정부는 한국의 미래는 디지털, 정보통신기술, 문화 창조 산업에 달려있고 대중문화의 흐름은 그 과정에서 소프트파워를 강하게 됩니다라고 더 한류 오리진 스토리 전시 카탈로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한국에 바치는 첫 번째 주요 전시회인 한류 전시회는 지난해 9월 런던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에서 개막해 6월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저널리스트이자 한국적 쿨의 탄생, 한 국가가 대중문화를 통해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의 저자인 홍은희 씨는 한류를 현대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빠른 문화적 패러다임 전환으로 간주합니다. 스페인에도 바람이 불고 있지만 조금 늦게 2011년 문을 연 주 스페인 한국대사관 산하 한국문화원이 한국문화를 전파하고 있으며 현재 11회를 맞이하고 있는 K-팝 콘테스트부터 한국어 수업, 뮤직클럽, 전시회, 영화 시리즈, K-드라마에 대한 토론과 클래식과 같은 더 알려지지 않는 문화 장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무료 활동이 있습니다. 마드리드 시설에서 개최된 두 번째 에디션에서는 영화 상영, 전자음악 콘서트, K작가의 만남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에피소드를 할애했습니다. 스페인과 비슷한 인구와 우리나라보다 5배나 작은 면적의 국가의 문화가 스페인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80세의 나이에 거의 모든 것을 겪은 한국의 가장 유명한 작가이자 노벨상 후보인 황석영 작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학생운동가, 참전용사, 불교 승려, 정치적 이유로 5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도 자신의 나라에서 전 세계에 도달하고 있는 특정 방식의 한류 물결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그의 소설 강남몽에서 영감을 받았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드리드에서 자신의 작품에 전개하는 주제에 대해 자본주의적 비판과 미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현재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방탄소년단 노래가사의 깊은 생각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현대와 전통의 혼재, 한국에서 오는 모든 것을 특징 짓는 공통적인 면은 그의 작품에서도 존재하는데 마술적이고 몽환적인 아름다운 감성과 보다 전형적인 리얼리즘인 보편성이 공존합니다. 황석영은 세상이 변한다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서양 문화에 합류했고 그는 그 일부가 되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사 씨와 두사피는 프랑스계 한국인으로 프랑스인과 한국인의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하는 번역가입니다. 속초의 겨울 저자는 파리에서 자라 13살 때 처음으로 한국에 갔습니다. 그때까지 그녀가 한국과 연결되는 유일한 연결고리는 어머니가 요리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근본적으로 유럽인의 관점에서 한국에 대해 씁니다. 문화의 이국적 요소와 함께 테마의 보편화에 우리는 한국인이 국가의 이미지 관리에 대한 관심을 추가해야 한다고 그녀는 주장합니다. 한국인은 대화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실제로 표현하는 것보다 체면을 유지하고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시아 사상의 본질은 이미지에 매우 깊은 수준으로 가치를 부여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의 한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적 시선이 한국에 보낸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고 그녀의 글에서 설명합니다. 노래로 한국 전통의 시의 격식을 재정의하는 일렉트로닉 듀오 해파리의 멤버 혜영과 미니로부터 우리가 한국에 끌리는 이유는 새로운 현상을 빠르게 흡수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음식과 패션에서 문학과 음악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 문화는 다른 세계 문화와 연결되어 있고 고유한 매력이 있습니다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한국문화원에서는 스페인과 한국이 두 개의 매우 유사한 문화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을 아시아의 라틴계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에서 스페인 건축가 리카르도 보필의 레드웰이 이 드라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매우 겸손하지만 매우 열정적이고 매우 개방적이며 스페인을 정말 좋아합니다. 지난 여름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한국문화원에 전시한 김하영 디자이너는 톨레도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의 브랜드 까이에이 최신 컬렉션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베르나 르다 알바의 집의 한국판이 서울에서 뮤지컬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샤 슈와 두사핀이 말했듯이 10년 또는 20년 전에 일본 문화에 대한 열풍보다 한류는 더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을 바라보게 만드는 패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매료시키는 것은 매우 발전되고 현대화되었지만 동시에 5,000년의 역사와 강한 한국의 정체성을 가진 나라의 문화입니다. 모던하고 도시적인 라이프 스타일과 이색적인 역사 문화적 요소의 조합에 재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라고 우리와 인터뷰한 다른 작가 정보라 씨가 말합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파트 1도 그렇지만 파트 2 또한 깊이 있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함께 한류를 직시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물론 세계적인 한류의 유행을 스페인 문화와 애써 연결하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한류 칼럼들이 유럽에서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